나이 들어서 행복하게 사는 방법. 지난해 늦가을, 작은 언덕 위의 벤치에서 나는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막 60대에 접어들었다며 자신의 새로운 취미와 여행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셨어요. 그분의 눈빛은 희망으로 반짝이고 있었고, 그분의 이야기는 저에게 깊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60대는 새로운 시작이에요. 삶을 다시 평가하고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죠. 60대 이후의 삶은 여러분에게도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자신을 사랑하고 현재의 순간을 즐기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는 것이 중요해요. 실수를 통해 배우고 그 경험으로부터 성장하는 거죠. 이것이 진정한 자기 개선의 여정이랍니다.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을 소중히 하며 그 속에서 자기 자신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이 시간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삶에 대한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또한 삶에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여러분의 일상에 새로운 의미와 방향을 제공합니다. 은퇴 후에 새로운 학문을 배우거나 자원봉사에 참여하거나 여행을 통해 세계를 경험하는 것들이죠. 이러한 활동들은 여러분에게 삶의 목적을 주고 매일을 보람차고 기쁘게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 과거의 실수를 용서하고 원망을 버리는 것은 내면의 평화를 얻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용서는 여러분이 과거의 짐을 내려놓고 현재를 충실히 살며 미래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모든 것이 60대 이후의 행복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야기를 나누었던 그분처럼 여러분도 자신의 삶에서 이러한 원칙들을 적용해 보세요. 그렇게 함으로써 더 풍부하고 만족스러운 노년을 맞이할 수 있을 거예요. 함께 이 새로운 장을 열어가 봅시다. 이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현재의 삶에 만족하며 삶을 즐긴다. 며칠 전 아침 산책을 하던 중에 만난 어르신 한 분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분은 매일 같은 시간에 공원 벤치에 앉아 새소리를 들으며 커피를 마시고 계셨어요. 나는 호기심에 그분께 다가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는데 그분의 삶의 태도와 행복에 대한 생각이 많은 것을 가르쳐줬어요. 그분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고 계셨어요. 내 나이에도 나 자신을 칭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감사하면서 살아 라고 하셨어요. 이건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가 말한 것과 비슷해요. 자기 능력을 인정하고 한계를 받아들이면서 자아 존중감을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의 삶에 만족하는 법도 알고 계셨죠.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지금 이 순간을 완전히 받아들이는 거야. 현재에 집중하고 그 순간을 있는 그대로 즐기는 거예요. 이런 마인드풀니스는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줘요. 일상에서 즐거움을 찾는 법도 아주 단순했어요. 작은 것에서 큰 기쁨을 찾는 거예요. 나는 매일 새벽 공원을 거닐고 이렇게 새소리를 듣는 게 나에게 큰 행복이지 라고 말씀하셨어요. 헤르만 헤세의 시다르타에서도 비슷한 생각을 볼 수 있어요. 시다르타는 자연에서 깊은 의미를 찾아내며 깨달음을 얻었죠. 이 모든 걸 듣고 나서 나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진정으로 행복한 노년을 보내기 위해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현재에 만족하며 작은 것에서 즐거움을 찾아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것들이 단순히 삶을 즐기는 방법일 뿐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한 필수 요소인 거예요. 이야기를 들으며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그날 산책이 나에게는 무척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그 어르신처럼 나도 앞으로 내 삶을 더 사랑하고 현재에 충실하며 작은 즐거움에서 큰 의미를 찾아보려고 해요. 두 번째로 작은 것에도 감사를 표하고 삶을 더욱 가치 있게 여긴다. 며칠 전 작은 시골 마을의 작은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한가롭게 시간을 보내던 중 카페 주인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할머니는 그날도 여느 때처럼 환하게 웃으며 손님을 맞이했고 그 모습에서 무언가 특별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할머니에게 그 행복의 비결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물어보았죠. 할머니는 매일 아침 문을 열고
첫 손님을 맞이할 때마다 작은 것에서도 감사함을 느껴요. 이 작은 카페가 주는 평화, 손님의 웃는 얼굴, 심지어는 커피 향기 하나하나까지도 감사하죠.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할머니의 태도는 심리학자 로버트 에먼스의 연구에서 말하는 감사의 중요성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감사일기를 작성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정신적으로 더 건강하고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덜 경험한다고 해요. 또 할머니는 일본의 불교에서 중요시하는 일상의 소소한 순간들에서 깊은 의미를 찾는 것과 비슷한 방법으로 삶을 살아가고 계셨습니다. 이런 일상적인 감사가 얼마나 큰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할머니의 이야기에서 깨닫게 되었죠. 실제로 삶에서 작은 것에 감사하는 태도는 단순히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을 넘어서 인생을 더 깊이 있고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마치 마틴 부버가 말한 대인 관계에서의 진정성과 감사가 우리 인생을 더 가치 있게 만드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처럼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매 순간을 가치 있게 만들어줍니다. 할머니의 삶에서 보듯이 이런 감사의 태도는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데 큰 역할을 하죠.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일상의 작은 순간들에서 감사를 찾고 그것을 통해 삶의 질을 높여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일상에서 작은 감사를 발견하고 경험하는 것만으로도 인생은 더욱 풍부하고 의미 있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혼자 있는 시간도 즐기며 잘 활용한다. 지난 주말에 작은 도서관의 조용한 구석에서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그곳은 항상 제게 편안함을 주는 곳이죠. 주변을 둘러보니 혼자 있으면서도 차분하게 자신의 시간을 즐기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이 모습에서 무언가 깨달음을 얻었어요. 사실 혼자 있는 시간이라는 것이 외로움의 상징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소중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라는 거요. 심리학자들도 혼자 있는 시간의 중요성을 많이 말하고 있어요. 마틴 셀리그먼 같은 학자는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자신의 감정을 더 잘 이해하고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해요. 이런 시간이야말로 진정한 자기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시간이죠. 이 시간을 활용하는 방법도 다양해요. 예를 들어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요?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을 배워보는 건 개인의 창의력을 불러일으키고 삶에 새로운 활력을 줄 수 있어요. 또는 요가나 명상을 통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찾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활동들은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스트레스를 줄여줄 뿐만 아니라 건강도 챙길 수 있죠. 인도의 철학자 라마나 마르시는 혼자 있는 시간을 깊은 명상으로 자아를 탐구하는 기회로 삼았어요. 그는 이 시간을 통해 자신의 내면과 더 깊이 연결될 수 있었다고 해요. 우리도 이렇게 혼자 있는 시간을 활용해 보면 삶의 더 깊은 의미를 발견하고 자신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결국 혼자 있는 시간은 우리에게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탐색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에요.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더 풍부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혼자 있는 시간을 잘 활용하여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보세요. 네 번째로 실수를 깊이 반성하고 원망하거나 원한을 떠나고자 노력한다. 얼마 전 저는 한 지역 사회 센터에서 열린 강연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한 분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분은 젊은 시절 큰 실수를 경험하고 그로 인해 많은 것을 잃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자신의 과거를 깊이 반성하고 그로 인한 원망과 원한을 버리려고 노력했다고 해요. 이 과정을 통해 그분은 진정한 내적 평화를 찾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자기 용서의 과정을 통해 우리가 정신적으로 건강해지고 스트레스와 우울증이 줄어든다고 말해요. 예를 들어 로버트 엘라이트 같은 학자는 용서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연구하면서
용서가 감정의 치유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실수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를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으로 이끈다고 해요. 동양 철학에서도 이와 비슷한 생각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인도의 스와미 비베카난다 같은 영적 지도자는 원한과 분노를 버리는 것이 명적 성장에 필수적이라고 가르쳤어요. 그는 이러한 감정들을 떠나 평화롭고 고요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더 깊고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과거의 실수를 깊이 반성하고 그로 인한 원망이나 원한을 버리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명상이나 대화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도 중요해요.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더 풍부하고 만족스러운 노년을 보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자신의 과거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필요하다면 용서와 화해의 길을 걸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의 삶에도 평화와 기쁨이 가득 차기를 희망합니다. 5번째로, 미래에 대한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삶을 즐겁게 이어간다. 지난 가을, 작은 마을의 한 아늑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시간을 보내던 중 마주 앉은 분이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분은 최근에 60대를 맞이했고 은퇴 후 새로운 취미와 여행 계획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분의 눈빛에서는 새로운 목표를 향한 설렘이 느껴졌어요. 매일매일이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시작점이죠. 심리학자들은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해요. 에드윈 로크 같은 학자는 사람들이 명확하고 도전적인 목표를 가질 때 더 행복하고 만족감을 느낀다고 연구를 통해 보여줬습니다. 이런 목표들은 우리가 매일 일어나는 이유를 제공하고 삶의 흥미를 불어넣죠. 인도의 철학자 스리 아우로빈도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자신의 미래에 대한 꿈을 갖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구할 때 진정으로 자신의 가능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이런 생각은 특히 60대 이상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고 싶어하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그 카페에서 만난 분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은퇴 후에 시작한 사진 클래스, 첫 해외 여행 계획 등을 통해 삶의 새로운 측면을 발견했고 이 모든 것이 그분을 더 행복하게 만들었다고요. 이런 활동들은 그분에게 새로운 목적과 기쁨을 주었고 매일을 의미 있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기회가 있어요.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정기적으로 자신을 되돌아보며 조정하는 것. 이 모든 과정이 우리의 삶을 더 풍부하고 즐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접근을 통해 60대 이후의 삶을 더욱 즐겁고 의미 있게 만들어 보세요. 자, 우리의 다음 목표는 무엇일까요? 지난 여름, 작은 해변가 마을에서 맞이한 아침이었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저는 한 나이 지긋한 분을 만났어요. 그분은 자신의 인생에서 중요했던 순간들을 회고하면서 60대가 되어 겪은 변화와 행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분의 말에는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지혜가 묻어났고 그분의 이야기는 마치 삶의 교훈을 주는 책 한 권을 읽는 듯했습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건 또 다른 시작이에요. 자신을 사랑하는 법과 순간의 즐거움을 알아가는 시간이죠. 우리 모두 실수에서 배우고 그 경험으로 성장해요. 그게 바로 진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분은 혼자 있는 시간의 가치에 대해서도 언급하셨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며 그 속에서 나 자신과 대화를 나누는 건 정말 중요해요. 명상이나 책을 읽는 시간은 내 마음을 다스리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되죠. 또한 그분은 미래에 대한 계획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은퇴 후에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세계를 여행하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건 정말 삶을 흥미롭게 만들어요. 이 모든 활동이 나에게 삶의 목적을 주고
매일을 기쁘게 만들어줘요. 마지막으로 그분은 용서의 힘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실수를 용서하고 원망을 버리는 것은 내면의 자유를 얻는 길이에요. 용서는 우리가 과거의 짐을 내려놓고 현재를 충실히 살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키울 수 있게 해줍니다. 이렇게 그분과의 대화는 저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었어요. 우리 모두가 과거를 받아들이고 현재를 소중히 하며 미래를 향해 긍정적으로 나아갈 때 진정한 행복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원칙들을 삶에 적용해 보시면 더 풍부하고 만족스러운 노년을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나이 들어서 행복하게 사는 방법. 지난해 늦가을 작은 언덕 위의 벤치에서 나는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막 60대에 접어들었다며 자신의 새로운 취미와 여행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셨어요. 그분의 눈빛은 희망으로 반짝이고 있었고 그분의 이야기는 저에게 깊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60대는 새로운 시작이에요. 삶을 다시 평가하고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죠. 60대 이후의 삶은 여러분에게도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자신을 사랑하고 현재의 순간을 즐기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는 것이 중요해요. 실수를 통해 배우고 그 경험으로부터 성장하는 거죠. 이것이 진정한 자기 개선의 여정이랍니다.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을 소중히 하며 그 속에서 자기 자신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이 시간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삶에 대한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또한 삶에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여러분의 일상에 새로운 의미와 방향을 제공합니다. 은퇴 후에 새로운 학문을 배우거나 자원봉사에 참여하거나 여행을 통해 세계를 경험하는 것들이죠. 이러한 활동들은 여러분에게 삶의 목적을 주고 매일을 보람차고 기쁘게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 과거의 실수를 용서하고 원망을 버리는 것은 내면의 평화를 얻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용서는 여러분이 과거의 짐을 내려놓고 현재를 충실히 살며 미래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모든 것이 60대 이후의 행복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야기를 나누었던 그분처럼 여러분도 자신의 삶에서 이러한 원칙들을 적용해 보세요. 그렇게 함으로써 더 풍부하고 만족스러운 노년을 맞이할 수 있을 거예요. 함께 이 새로운 장을 열어가 봅시다. 이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현재의 삶에 만족하며 삶을 즐긴다. 며칠 전 아침 산책을 하던 중에 만난 어르신 한 분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분은 매일 같은 시간에 공원 벤치에 앉아 새소리를 들으며 커피를 마시고 계셨어요. 나는 호기심에 그분께 다가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는데 그분의 삶의 태도와 행복에 대한 생각이 많은 것을 가르쳐줬어요. 그분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고 계셨어요. 내 나이에도 나 자신을 칭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감사하면서 살아 라고 하셨어요. 이건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가 말한 것과 비슷해요. 자기 능력을 인정하고 한계를 받아들이면서 자아 존중감을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의 삶에 만족하는 법도 알고 계셨죠.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지금 이 순간을 완전히 받아들이는 거야. 현재에 집중하고 그 순간을 있는 그대로 즐기는 거예요. 이런 마인드풀니스는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줘요. 일상에서 즐거움을 찾는 법도 아주 단순했어요. 작은 것에서 큰 기쁨을 찾는 거예요. 나는 매일 새벽 공원을 거닐고 이렇게 새소리를 듣는 게 나에게 큰 행복이지 라고 말씀하셨어요. 헤르만 헤세의 시다르타에서도 비슷한 생각을 볼 수 있어요. 시다르타는 자연에서 깊은 의미를 찾아내며 깨달음을 얻었죠. 이 모든 걸 듣고 나서 나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진정으로 행복한 노년을 보내기 위해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현재에 만족하며 작은 것에서 즐거움을 찾아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것들이 단순히 삶을 즐기는 방법일 뿐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한 필수 요소인 거예요. 이야기를 들으며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그날 산책이 나에게는 무척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그 어르신처럼 나도 앞으로 내 삶을 더 사랑하고 천재에 충실하며 작은 즐거움에서 큰 의미를 찾아보려고 해요. 두 번째로 작은 것에도 감사를 표하고 삶을 더욱 가치 있게 여긴다. 며칠 전 작은 시골 마을의 작은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한가롭게 시간을 보내던 중 카페 주인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할머니는 그날도 여느 때처럼 환하게 웃으며 손님을 맞이했고 그 모습에서 무언가 특별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할머니에게 그 행복의 비결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물어보았죠. 할머니는 매일 아침 문을 열고 첫 손님을 맞이할 때마다 작은 것에서도 감사함을 느껴요. 이 작은 카페가 주는 평화, 손님의 웃는 얼굴, 심지어는 커피 향기 하나하나까지도 감사하죠.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할머니의 태도는 심리학자 로버트 에먼스의 연구에서 말하는 감사의 중요성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감사일기를 작성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정신적으로 더 건강하고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덜 경험한다고 해요. 또 할머니는 일본의 불교에서 중요시하는 일상의 소소한 순간들에서 깊은 의미를 찾는 것과 비슷한 방법으로 삶을 살아가고 계셨습니다. 이런 일상적인 감사가 얼마나 큰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할머니의 이야기에서 깨닫게 되었죠. 실제로 삶에서 작은 것에 감사하는 태도는 단순히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을 넘어서 인생을 더 깊이 있고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마치 마틴 부버가 말한 대인 관계에서의 진정성과 감사가 우리 인생을 더 가치 있게 만드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처럼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매 순간을 가치 있게 만들어줍니다. 할머니의 삶에서 보듯이 이런 감사의 태도는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데 큰 역할을 하죠.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일상의 작은 순간들에서 감사를 찾고 그것을 통해 삶의 질을 높여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일상에서 작은 감사를 발견하고 경험하는 것만으로도 인생은 더욱 풍부하고 의미 있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혼자 있는 시간도 즐기며 잘 활용한다. 지난 주말에 작은 도서관의 조용한 구석에서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그곳은 항상 제게 편안함을 주는 곳이죠. 주변을 둘러보니 혼자 있으면서도 차분하게 자신의 시간을 즐기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이 모습에서 무언가 깨달음을 얻었어요. 사실 혼자 있는 시간이라는 것이 외로움의 상징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소중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라는 거요. 심리학자들도 혼자 있는 시간의 중요성을 많이 말하고 있어요. 마틴 셀리그먼 같은 학자는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자신의 감정을 더 잘 이해하고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해요. 이런 시간이야말로 진정한 자기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시간이죠. 이 시간을 활용하는 방법도 다양해요. 예를 들어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요?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을 배워보는 건 개인의 창의력을 불러일으키고 삶에 새로운 활력을 줄 수 있어요. 또는 요가나 명상을 통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찾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활동들은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스트레스를 줄여줄 뿐만 아니라 건강도 챙길 수 있죠. 인도의 철학자 라마나 마르시는 혼자 있는 시간을 깊은 명상으로 자아를 탐구하는 기회로 삼았어요. 그는 이 시간을 통해 자신의 내면과 더 깊이 연결될 수 있었다고 해요. 우리도 이렇게 혼자 있는 시간을 활용해보면 삶의 더 깊은 의미를 발견하고 자신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결국 혼자 있는 시간은 우리에게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탐색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에요.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더 풍부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혼자 있는 시간을 잘 활용하여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보세요. 네 번째로 실수를 깊이 반성하고 원망하거나
원안을 떠나고자 노력한다. 얼마 전 저는 한 지역 사회 센터에서 열린 강연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한 분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분은 젊은 시절 큰 실수를 경험하고 그로 인해 많은 것을 잃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자신의 과거를 깊이 반성하고 그로 인한 원망과 원한을 버리려고 노력했다고 해요. 이 과정을 통해 그분은 진정한 내적 평화를 찾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자기 용서의 과정을 통해 우리가 정신적으로 건강해지고 스트레스와 우울증이 줄어든다고 말해요. 예를 들어 로버트 엘라이트 같은 학자는 용서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연구하면서 용서가 감정의 치유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실수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를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으로 이끈다고 해요. 동양 철학에서도 이와 비슷한 생각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인도의 스와미 비베카난다 같은 영적 지도자는 원한과 분노를 버리는 것이 명적 성장에 필수적이라고 가르쳤어요. 그는 이러한 감정들을 떠나 평화롭고 고요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더 깊고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과거의 실수를 깊이 반성하고 그로 인한 원망이나 원한을 버리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명상이나 대화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도 중요해요.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더 풍부하고 만족스러운 노년을 보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자신의 과거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필요하다면 용서와 화해의 길을 걸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의 삶에도 평화와 기쁨이 가득 차기를 희망합니다. 5번째로, 미래에 대한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삶을 즐겁게 이어간다. 지난 가을, 작은 마을의 한 아늑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시간을 보내던 중 마주 앉은 분이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분은 최근에 60대를 맞이했고 은퇴 후 새로운 취미와 여행 계획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분의 눈빛에서는 새로운 목표를 향한 설렘이 느껴졌어요. 매일매일이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시작점이죠. 심리학자들은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해요. 에드윈 로크 같은 학자는 사람들이 명확하고 도전적인 목표를 가질 때 더 행복하고 만족감을 느낀다고 연구를 통해 보여줬습니다. 이런 목표들은 우리가 매일 일어나는 이유를 제공하고 삶의 흥미를 불어넣죠. 인도의 철학자 스리 아우로빈도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자신의 미래에 대한 꿈을 갖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구할 때 진정으로 자신의 가능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이런 생각은 특히 60대 이상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고 싶어하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그 카페에서 만난 분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은퇴 후에 시작한 사진 클래스, 첫 해외 여행 계획 등을 통해 삶의 새로운 측면을 발견했고 이 모든 것이 그분을 더 행복하게 만들었다고요. 이런 활동들은 그분에게 새로운 목적과 기쁨을 주었고 매일을 의미 있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기회가 있어요.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정기적으로 자신을 되돌아보며 조정하는 것. 이 모든 과정이 우리의 삶을 더 풍부하고 즐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접근을 통해 60대 이후의 삶을 더욱 즐겁고 의미 있게 만들어 보세요. 자, 우리의 다음 목표는 무엇일까요? 지난 여름, 작은 해변가 마을에서 맞이한 아침이었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저는 한 나이 지긋한 분을 만났어요. 그분은 자신의 인생에서 중요했던 순간들을 회고하면서 60대가 되어 겪은 변화와 행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분의 말에는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지혜가 묻어났고 그분의 이야기는
마치 삶의 교훈을 주는 책 한 권을 읽는 듯 했습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건 또 다른 시작이에요. 자신을 사랑하는 법과 순간의 즐거움을 알아가는 시간이죠. 우리 모두 실수에서 배우고 그 경험으로 성장해요. 그게 바로 진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분은 혼자 있는 시간의 가치에 대해서도 언급하셨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며 그 속에서 나 자신과 대화를 나누는 건 정말 중요해요. 명상이나 책을 읽는 시간은 내 마음을 다스리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되죠. 또한 그분은 미래에 대한 계획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은퇴 후에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세계를 여행하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건 정말 삶을 흥미롭게 만들어요. 이 모든 활동이 나에게 삶의 목적을 주고 매일을 기쁘게 만들어줘요. 마지막으로 그분은 용서의 힘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실수를 용서하고 원망을 버리는 것은 내면의 자유를 얻는 길이에요. 용서는 우리가 과거의 짐을 내려놓고 현재를 충실히 살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키울 수 있게 해줍니다. 이렇게 그분과의 대화는 저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었어요. 우리 모두가 과거를 받아들이고 현재를 소중히 하며 미래를 향해 긍정적으로 나아갈 때 진정한 행복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원칙들을 삶에 적용해 보시면 더 풍부하고 만족스러운 노년을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나이 들어서 행복하게 사는 방법. 지난해 늦가을 작은 언덕 위의 벤치에서 나는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막 60대에 접어들었다며 자신의 새로운 취미와 여행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셨어요. 그분의 눈빛은 희망으로 반짝이고 있었고 그분의 이야기는 저에게 깊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60대는 새로운 시작이에요. 삶을 다시 평가하고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죠. 60대 이후의 삶은 여러분에게도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자신을 사랑하고 현재의 순간을 즐기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는 것이 중요해요. 실수를 통해 배우고 그 경험으로부터 성장하는 거죠. 이것이 진정한 자기 개선의 여정이랍니다.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을 소중히 하며 그 속에서 자기 자신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이 시간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삶에 대한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또한 삶에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여러분의 일상에 새로운 의미와 방향을 제공합니다. 은퇴 후에 새로운 학문을 배우거나 자원봉사에 참여하거나 여행을 통해 세계를 경험하는 것들이죠. 이러한 활동들은 여러분에게 삶의 목적을 주고 매일을 보람차고 기쁘게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 과거의 실수를 용서하고 원망을 버리는 것은 내면의 평화를 얻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용서는 여러분이 과거의 짐을 내려놓고 현재를 충실히 살며 미래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모든 것이 60대 이후의 행복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야기를 나누었던 그분처럼 여러분도 자신의 삶에서 이러한 원칙들을 적용해 보세요. 그렇게 함으로써 더 풍부하고 만족스러운 노년을 맞이할 수 있을 거예요. 함께 이 새로운 장을 열어가 봅시다. 이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현재의 삶에 만족하며 삶을 즐긴다. 며칠 전 아침 산책을 하던 중에 만난 어르신 한 분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분은 매일 같은 시간에 공원 벤치에 앉아 새소리를 들으며 커피를 마시고 계셨어요. 나는 호기심에 그분께 다가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는데 그분의 삶의 태도와 행복에 대한 생각이 많은 것을 가르쳐줬어요. 그분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고 계셨어요. 내 나이에도 나 자신을 칭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감사하면서 살아 라고 하셨어요. 이건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가 말한 것과 비슷해요. 자기 능력을 인정하고 한계를 받아들이면서 자아 존중감을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의 삶에 만족하는 법도 알고 계셨죠.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지금 이 순간을 완전히 받아들이는 거야.
현재에 집중하고 그 순간을 있는 그대로 즐기는 거예요. 이런 마인드풀니스는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줘요. 일상에서 즐거움을 찾는 법도 아주 단순했어요. 작은 것에서 큰 기쁨을 찾는 거예요. 나는 매일 새벽 공원을 거닐고 이렇게 새소리를 듣는 게 나에게 큰 행복이지 라고 말씀하셨어요. 헤르만 헤세의 시다르타에서도 비슷한 생각을 볼 수 있어요. 시다르타는 자연에서 깊은 의미를 찾아내며 깨달음을 얻었죠. 이 모든 걸 듣고 나서 나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진정으로 행복한 노년을 보내기 위해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현재에 만족하며 작은 것에서 즐거움을 찾아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것들이 단순히 삶을 즐기는 방법일 뿐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한 필수 요소인 거예요. 이야기를 들으며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그날 산책이 나에게는 무척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그 어르신처럼 나도 앞으로 내 삶을 더 사랑하고 현재에 충실하며 작은 즐거움에서 큰 의미를 찾아보려고 해요. 두 번째로 작은 것에도 감사를 표하고 삶을 더욱 가치 있게 여긴다. 며칠 전 작은 시골 마을의 작은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한가롭게 시간을 보내던 중 카페 주인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할머니는 그날도 여느 때처럼 환하게 웃으며 손님을 맞이했고 그 모습에서 무언가 특별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할머니에게 그 행복의 비결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물어보았죠. 할머니는 매일 아침 문을 열고 첫 손님을 맞이할 때마다 작은 것에서도 감사함을 느껴요. 이 작은 카페가 주는 평화, 손님의 웃는 얼굴, 심지어는 커피 향기 하나하나까지도 감사하죠.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할머니의 태도는 심리학자 로버트 에먼스의 연구에서 말하는 감사의 중요성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감사일기를 작성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정신적으로 더 건강하고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덜 경험한다고 해요. 또 할머니는 일본의 불교에서 중요시하는 일상의 소소한 순간들에서 깊은 의미를 찾는 것과 비슷한 방법으로 삶을 살아가고 계셨습니다. 이런 일상적인 감사가 얼마나 큰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할머니의 이야기에서 깨닫게 되었죠. 실제로 삶에서 작은 것에 감사하는 태도는 단순히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을 넘어서 인생을 더 깊이 있고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마치 마틴 부버가 말한 대인 관계에서의 진정성과 감사가 우리 인생을 더 가치 있게 만드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처럼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매 순간을 가치 있게 만들어줍니다. 할머니의 삶에서 보듯이 이런 감사의 태도는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데 큰 역할을 하죠.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일상의 작은 순간들에서 감사를 찾고 그것을 통해 삶의 질을 높여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일상에서 작은 감사를 발견하고 경험하는 것만으로도 인생은 더욱 풍부하고 의미 있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혼자 있는 시간도 즐기며 잘 활용한다. 지난 주말에 작은 도서관의 조용한 구석에서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그곳은 항상 제게 편안함을 주는 곳이죠. 주변을 둘러보니 혼자 있으면서도 차분하게 자신의 시간을 즐기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이 모습에서 무언가 깨달음을 얻었어요. 사실 혼자 있는 시간이라는 것이 외로움의 상징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소중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라는 거요. 심리학자들도 혼자 있는 시간의 중요성을 많이 말하고 있어요. 마틴 셀리그먼 같은 학자는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자신의 감정을 더 잘 이해하고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해요. 이런 시간이야말로 진정한 자기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시간이죠. 이 시간을 활용하는 방법도 다양해요. 예를 들어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요?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을 배워보는 건 개인의 창의력을 불러일으키고 삶에 새로운 활력을 줄 수 있어요. 또는 요가나 명상을 통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찾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활동들은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스트레스를 줄여줄 뿐만 아니라 건강도 챙길 수 있죠. 인도의 철학자 라마나 마르시는 혼자 있는 시간을 깊은 명상으로 자아를 탐구하는 기회로 삼았어요. 그는 이 시간을 통해 자신의 내면과 더 깊이 연결될 수 있었다고 해요. 우리도 이렇게 혼자 있는 시간을 활용해 보면 삶의 더 깊은 의미를 발견하고 자신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결국 혼자 있는 시간은 우리에게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탐색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에요.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더 풍부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혼자 있는 시간을 잘 활용하여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보세요. 네 번째로, 실수를 깊이 반성하고 원망하거나 원한을 떠나고자 노력한다. 얼마 전 저는 한 지역 사회 센터에서 열린 강연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한 분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분은 젊은 시절 큰 실수를 경험하고 그로 인해 많은 것을 잃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자신의 과거를 깊이 반성하고 그로 인한 원망과 원한을 버리려고 노력했다고 해요. 이 과정을 통해 그분은 진정한 내적 평화를 찾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자기 용서의 과정을 통해 우리가 정신적으로 건강해지고 스트레스와 우울증이 줄어든다고 말해요. 예를 들어 로버트 엘라이트 같은 학자는 용서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연구하면서 용서가 감정의 치유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실수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를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으로 이끈다고 해요. 동양 철학에서도 이와 비슷한 생각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인도의 스와미 비베카난다 같은 영적 지도자는 원한과 분노를 버리는 것이 명적 성장에 필수적이라고 가르쳤어요. 그는 이러한 감정들을 떠나 평화롭고 고요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더 깊고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과거의 실수를 깊이 반성하고 그로 인한 원망이나 원한을 버리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명상이나 대화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도 중요해요.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더 풍부하고 만족스러운 노년을 보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자신의 과거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필요하다면 용서와 화해의 길을 걸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의 삶에도 평화와 기쁨이 가득 차기를 희망합니다. 다섯 번째로, 미래에 대한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삶을 즐겁게 이어간다. 지난 가을, 작은 마을의 한 아늑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시간을 보내던 중 마주 앉은 분이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분은 최근에 60대를 맞이했고 은퇴 후 새로운 취미와 여행 계획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분의 눈빛에서는 새로운 목표를 향한 설렘이 느껴졌어요. 매일매일이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시작점이죠. 심리학자들은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해요. 에드윈 로크 같은 학자는 사람들이 명확하고 도전적인 목표를 가질 때 더 행복하고 만족감을 느낀다고 연구를 통해 보여줬습니다. 이런 목표들은 우리가 매일 일어나는 이유를 제공하고 삶의 흥미를 불어넣죠. 인도의 철학자 스리 아우로빈도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자신의 미래에 대한 꿈을 갖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구할 때 진정으로 자신의 가능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이런 생각은 특히 60대 이상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고 싶어하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그 카페에서 만난 분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은퇴 후에 시작한 사진 클래스, 첫 해외 여행 계획 등을 통해 삶의 새로운 측면을 발견했고 이 모든 것이 그분을 더 행복하게 만들었다고요. 이런 활동들은 그분에게 새로운 목적과 기쁨을 주었고 매일을 의미 있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기회가 있어요.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정기적으로 자신을 되돌아보며 조정하는 것. 이 모든 과정이 우리의 삶을 더 풍부하고 즐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접근을 통해 60대 이후의 삶을 더욱 즐겁고 의미 있게 만들어 보세요. 자, 우리의 다음 목표는 무엇일까요? 지난 여름, 작은 해변가 마을에서 맞이한 아침이었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저는 한 나이 지긋한 분을 만났어요. 그분은 자신의 인생에서 중요했던 순간들을 회고하면서 60대가 되어 겪은 변화와 행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분의 말에는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지혜가 묻어났고, 그분의 이야기는 마치 삶의 교훈을 주는 책 한 권을 읽는 듯했습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건 또 다른 시작이에요. 자신을 사랑하는 법과 순간의 즐거움을 알아가는 시간이죠. 우리 모두 실수에서 배우고 그 경험으로 성장해요. 그게 바로 진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분은 혼자 있는 시간의 가치에 대해서도 언급하셨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며 그 속에서 나 자신과 대화를 나누는 건 정말 중요해요. 명상이나 책을 읽는 시간은 내 마음을 다스리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되죠. 또한 그분은 미래에 대한 계획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은퇴 후에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세계를 여행하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건 정말 삶을 흥미롭게 만들어요. 이 모든 활동이 나에게 삶의 목적을 주고 매일을 기쁘게 만들어줘요. 마지막으로 그분은 용서의 힘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실수를 용서하고 원망을 버리는 것은 내면의 자유를 얻는 길이에요. 용서는 우리가 과거의 짐을 내려놓고 현재를 충실히 살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키울 수 있게 해줍니다. 이렇게 그분과의 대화는 저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었어요. 우리 모두가 과거를 받아들이고 현재를 소중히 하며 미래를 향해 긍정적으로 나아갈 때 진정한 행복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원칙들을 삶에 적용해 보시면 더 풍부하고 만족스러운 노년을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